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3개 종목에 대한 리뷰 및 진단 영상입니다. 우선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에 올렸던 4분기 실적 개선 종목 영상에서도 포함됐었던 현대차입니다. 여기 7월부터 지금까지 노란색 동그라미가 많이 보이실 텐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월 1일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데 노란색 동그라미가 쳐 있는 부분이 제가 현대차 리뷰를 했었던 날짜였습니다. 작년 7월에 10만원 이하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드렸고 이후에 계속 리뷰를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증권사 레포트 나온 거 아시나요? 새해 첫 레포트였는데 기존 목표가 24만원에서 만원 낮아진 23만원으로 목표가를 하향된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4월 중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 아이오닉 5가 2월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 점이 기대감을 키웠고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었죠? 호주 법인, 오스트리아 법인에서 관련된 일정들이 이거 4월 아니구나, 2월이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겼고 이번 달에 규모가 얼마죠? 무려 1차, 2차랑 레벨이 틀려요. 이번 달에 2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3차 eGMP, 일렉트릭 GMP 배터리 공급사 선정을 앞둔 점, 최근 차 부품 관련 애플과 LG전자 이슈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말부터 시장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썩 오른 거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률과 비교시에 오늘의 상승은 어깨 맞추기로 가는 어깨 맞추기식의 상승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루 중에서 장 시작하고 언제가 중요하죠? 장 후반도 30분이 중요하지만 하루만 딱 놓고 보면은 장 시작하고 장 초반 3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주를 봤을 때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월 첫 거래일이 중요하듯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첫 거래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올해 2021년은 현대차에 있어서 많이 중요하죠. 물론 다른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현대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제가 현대차를 이렇게 정말 많이 리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추적하고 저만의 의견도 갖고 있는데 올해 2021년은요. 정의선 회장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역동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의 상승은 2021년의 첫 거래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오늘의 상승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등의 이슈를 보면 중단됐었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보이죠. 뭔가 달라요. 물론 eGMP 첫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자동차가 나온다는 것만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정의선 회장 체제 이후가 되고 이제 가장 역동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오늘 현대차 여기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2위에 올랐는데요. 차트 분석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영상 진단할 때도 삼성전자 뭐 차트 분석 의미 있나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강한 종목군들이 살짝 주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패턴을 봤을 때는 5일선이 아니고 11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많이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최근에 흐름이 좋고 상승 각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11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도 11선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상승 각도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5일선을 살짝 깨더라도 그 아래에 올라오는 11선만 지켜지면 상승 각도가 줄어들더라도 견조한 상승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부터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기본 이동평균선에 11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11선 추가하셔서 보시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현대차 좋으니까 그냥 계속 가져가야죠. 그런 전략도 괜찮아요. 근데 뭐 조금 그때 좀 중요한 타이밍마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요한 분기점에서 좀 이렇게 매일 좀 살펴보시려는 분들께는 11선 추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는 녹십자입니다. 이번 주 수급관심주로 3개 뽑았는데, 이번 주 수급관심주로 뽑진 않았지만 이번 주 후보리스트 8개 종목에 들어갔었던, 후보리스트 종목에는 뽑혔던 녹십자였습니다. 오늘 녹십자그룹 힘이 좋았습니다. 지난달 31일 한 언론 매체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국내 파트너로 출시 녹십자를 선택했다고 보도했었던 그런 뉴스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모더나 또 유통 관련된 기대감에 녹십자뿐만 아니고 계열사들 많이 그룹주들 상승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녹십자에서도 중요한 것이 어디죠? 뭐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4월달 한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 또 거래 터지고 이때가 또 한번 중요하고, 또 한 2, 3개월 쉬고 또 거래 터지고 이때가 중요하고, 맞습니다. 3번이 중요한데 최근에 중요한 곳은 단연 10월 중순입니다. 왜냐면요, 거래량 아래를 보세요. 빨강색은 기관이죠. 파랑색은 외국인 보유율이에요. 근데 어때요? 10월 중순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언제? 정확히 10월 중순 이후에. 이때예요. 그러니까 주가 25만원 이하에 섰던 주가를 40만원까지 상승시킨 쪽은 외국인과 기관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차트와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10월 중순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19 백신 5억 도주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메이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었던 거고, 그리고 지난 12월만 보더라도요, 10일만 보더라도 거래량 아래와 주가를 봐볼게요. 12월 중순 전후에 이렇게 빨강색이 올라오죠? 빨강색이 뭐예요?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2월 중순 이후에 어땠어요? 여기 봐볼게요. 여기 또 파랑색 올라오죠? 파랑색? 파랑색 뭐예요? 외국인이에요. 지난주의 상승,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가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 들어서 12월 중순 전후에는 35만원 35만원을 첫 번째는 기관이 지켜냈고 12월 말에는 외국인이 35만원을 지켜낸 거예요. 서로 기관과 외국인이 쿵짝쿵,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쿵짝쿵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야 기관 35만원 지키고 외국인 35만원 지키고,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35만원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이와 같은 오늘 같은 모습이 나온 거죠. 코로나19 백신 계약으로 실적에서 얼마나 잡힐지 모르지만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관련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을 말씀드리면 녹십자는요. 중국에서 헌터 증후군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처음으로 받은 헌터라제는 작년 9월에 승인을 받아서 약가 책정 및 급여 등록을 거쳐서 올해부터 판매 시작이 될 텐데 이 부분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을 보면요.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7월에 상승이 나와서 어때요? 30만원까지 넘어가는 30만원까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흐름 보시면 21선이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 7월 말에 어때요? 현대차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30만원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한 일주일 쉴 때 아 그래 20일까지 조정 나오면 사야지 라고 했었던 분들은 못 사고 그 전에 1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30만원까지 갔었던 것을 봤을 때는 또 최근에 흐름이 좋은 종목군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은 11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도. 그러니까 녹십자에 있어서도 11선이 최근의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지난 7월에 30만원 갔을 때도 그랬기 때문에 11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철도 관련주들 많이 상승했죠. 이유는 아시죠?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를 저탄소, 친환경, 열차 보급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25년까지 무려 7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철도망을 확대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호재가 된 거죠. 에코마이스터, 에스트래픽, 대호 AL 등 관련주만 제가 보는 관련 종목만 해도 10개가 넘거든요. 그냥 이쪽 종목군으로 그냥 다 상승했습니다. 대신에 아주 크게 그런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현대로템은 오늘 철도 테마로 상승하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어때요? 지난 2018년, 2019년 적자였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이제 3분기까지 매분기 흑자를 기록 중이고 분기별 실적도 봐보죠 뭐. 그쵸? 1분기, 2분기, 3분기 매 분기 흑자를 기록 중이고 또 매 분기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1.74, 3.90, 4.49 그쵸? 매 분기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3분기까지 누적 수준은 1조 8천억 원 수준인데 수주잔고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 등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요. 11월부터 파랑색에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고, 특히나 12월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가파르게 단기에 집중적으로 이미 들어오고 있었죠. 그쵸? 빨강색 기관은 여기 보시다시피 12월 말부터 좀 매수로 돌린 모습이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래 기관은 그래 12월 말부터 좀 샀네. 12월에 외국인이 많이 샀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지 라고 보는 거는 그냥 현대호텔 많이 상승했지. 그래 외국인이 많이 샀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7월 전후로 수급관심주로 또 뽑았었고, 저는 이제 매주 수급관심주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들어온 종목을 한 종목씩 수십 개를 클릭해서 수급관심주를 뽑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6월 18일로 가보겠습니다. 6월 18일 봐볼게요. 연기금에 집중을 하세요. 연기금 여기에요.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여기에요. 연기금 6월 18일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6월 18일이죠. 6월 18일부터 연기금의 매수 제가 쭉 올려볼 테니까 봐보세요. 6월 18일부터 연기금의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봐볼게요. 지금 쭉쭉 가고 있습니다. 6월 18일부터 매수해서 한 달 넘게 매수했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넘게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기가 막혀요. 8월 6일, 8월 7일 한번 매도했고 어때요? 9월 23일까지 이틀이랑 하루 더 매도했는데 보면 이틀밖에 매도 안 했네. 그쵸? 지금 이게 뭐죠? 6월 18일부터 연기금은요. 3개월이 넘도록 단 이틀밖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기금의 매수는 좀 매도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중을 늘리는 식의 매매를 보여왔었죠. 그리고 좀 매도를 했던 거는 12월 초에 좀 매도를 했었죠. 여기 보시듯이. 근데 이것 말고는 특별히 의미있게 매도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그 계산을 해봐야죠. 6월 18일부터 연기금이 얼마나 매수했나? 이미 6월 18일부터 1월 4일까지 수량으로 연기금은 약 214만 주. 그리고 금액으로는 약 356억 원을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차트만 보면 그래 일별 수급을 딱 보셔도 연기금이 최근에 좀 샀구나. 그리고 12월 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샀네. 이것만 알 수 있지. 매일같이 좀 관심을 가졌던 분이 아니라면 지금 연기금이 6월 18일부터 말도 안 되게 계속 사온 것은 기관 여기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현대로템에 관심이 많거나 앞으로 관심을 가지실 분은 연기금 수급이 중요하구나. 최근에도 산 것 있지만 그 전부터 많이 사왔었구나 라는 것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기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봉 보시면 어때요? 좀 주요 이평선 만났죠? 그리고 월봉 보시면 또 주요 이평선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2만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로템 포함해서
오늘 세 종목 리뷰 및 진단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유로운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